모처럼 바람도 안 불고, 또 어쨌든 뭐 또 시간이 또 많이 남는 실업자, 이 프리타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사쿠라죠? 일본. 꽃을 이렇게 자세히 쳐다본 적이 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남자 나이 30에 아직도 꽃을 보고 감흥을 느낀다면은 쿨가이가 아직 아니죠. 아직 내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꽃 같은 거는 돌같이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자, 한간 저희 극장의 오후 풍경입니다. 큰일 났네. 담배가 떨어졌네. 되도록이면 제가 저 위쪽 콘도에 잘 안 올라갑니다. 왠지 모르게 올라가면 자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내가 좀 장사가 잘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야 좀 올라가서 이렇게 아는 척도 좀 하고 할 텐데, 뭐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저희 매일 뭐 차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보이다 보니까 좀 왠지 이렇게 주눅 들어요. 물론 저쪽에 있는 그 직원들은 저희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손님이 좀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이렇게 좀 많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영화를 휩쓸려서 보는 거 하고 몇 대 안 되는 그 차량들 속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기분이 틀리죠. 또 일생에 또 하나의 획이 그어지는 건데,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너도 바람에 참 고생이 많다. 에이, 이놈아. 저 나무 간판 여러분 보시기에 좀 엉성하시죠? 근데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나무를 사다가 이거 만드는 데 3일 걸렸는데요. 전기공사, 페인트공사,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찍소 하나 가지고 만든 거죠. 보시면 이런 라운딩 부분들 찍소로 다 하나씩 잘라가지고 페인트 칠했는데, 페인트도 이제 벗겨지기 시작하네. 한 번 더 칠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조명 설치하고, 지금 현재는 돈, 그 다음에 생일. 생일이 언제지? 오늘 2회 때 생일을 아마 하는 모양이구나. 제가 엘비스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간판 앞에다가 엘비스를 이렇게 붙여놨고요. 마리는 멀로는 솔직히 제가 한번 좋아해서 붙여놓은 건 아닌데, 그래도 옛날 그 영화계에 한 획을 그었던 여성 아니겠습니까? 마리는 멀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마리는 멀로 사진도 붙여놨는데, 광주 자동차 극장을 할 때 일이었어요. 누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사진이 너무 야하다고. 그래서 왜 그 여자가 다리를 허옇게 내놓은 이 사진을 간판에다 붙여놨는지, 그에 대해서 광주시청에 누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청 공무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간판에 야한 사진이 붙어있으니까 그걸 좀 손님들이 안 좋아하니까 띄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야한 사진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스터다. 이게 보수공사 한창이고요. 저도 바로 옆에 이게 있는데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저희 이제 제가 잘 아는 우리 이제 팀장들, 그 다음에 관리자들 전부 한번 올라와서 사람 몸 좀 식히고 내려가시고 머리 좀 식히십시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여유가 안 생기니까 막상 안에 들어가서 끼끼닥거리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디오션 여기 참 보시면 경관 좋고 풍경 좋고 좋죠. 이런 극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오션도 물론 멋있지만 저희 극장 정방 한번 보시면 마담하고 너무 좋죠. 참 영화 보기 좋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이런 곳이, 제 생각인데 이런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들이 너무 여기저기 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여수에.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장소는 여수 시민들이 별로 감흥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웬만큼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저 안에는 어떤 그 단순한 경치가 아니고 문화 컨텐츠가 숨어 있는 거죠. 영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지 않으면 저 장소가 의미가 없죠. 영화를 좋아하지 않으면. 일단 영화를 좋아해야 극장도 눈에 들어오고 자동차 극장도 눈에 들어오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골프 안 좋아하는 사람이 골프장 옆에 아마 크게 지어놓으면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이쁘죠, 극장? 저는 제가 봐도 이뻐요. 저도 극장을, 잘 나간다는 극장들을 5-6군데 해봤지만 이쁩니다. 여기
지리도 좋고 위치도 좋고 땅도 좋고, 근데 장사가 안 되네요. 이상하게. 앞쪽에 두 개 청수 탱크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이프로 연계를 배관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죠. 근데 보시면 그 단열재로 이렇게 하나씩 다 써놨습니다. 이 단열재는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캠핑카 출고 전에 아니면 제작을 하실 때 미리 쌓아 놓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캠핑카 전시장 가서 한번 보시면 이 단열재로 쌓여진 캠핑카들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들은 워낙 그 악조건에서 테스트를 많이 해서 그런지 쌓여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또 안 쌓여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열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전에 한번 어떤 영상을 보니까 캠핑카를 구매하시고 나서 1년 쓰다가 첫 겨울을 맞이했는데 동파가 된 거죠. 캠핑카가 겨울에 운행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부랴부랴 다시 모든 라인에 단열재 시공을 하는 어떤 그 업체에 들어가서 단열재를 시공을 해서 별도의 그 수리비를 내고 장착비를 내고 공사를 하는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 단열재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됩니다. 모든 관에. 그다음에 이 단열재 안에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은 열선이 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냉수, 그다음에 온수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관 자체 하나하나에 다 단열선, 그러니까 열선이 다 하나씩 다 끌고 들어가서 들어가 있는 거죠. 왜? 겨울철에 저희가 오지에 나와서 캠핑을 한다 하더라도 많이 온도가 떨어지면은 영하 17도, 18도, 어떨 때는 2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춥죠. 한 1시간 정도만 방치해 놓으면 바로 얼어버립니다, 이 안에. 그래서 반드시 모든 배관에는 단열재 플러스 열선이 일일이 다 따라가면서 열선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열선도 전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열선이 잡아먹는 전기도 만만치 않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발전기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왜? 겨울철에 물을 한번 데펴 놓은 다음에는 물이 바로 식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한번 데폈으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 사이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열선 스위치만 올려놓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발전기가 열선만은 계속 가동을 시켜주겠죠. 그러면 관이 얼질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겨울에 모든 드레인, 쉽게 얘기해서 물을 다 빼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캠핑카는 겨울에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야죠. 물을 다 빼놓는다는 얘기는 캠핑카를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건 방법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배관에는 반드시 단열재를 하시고, 그 단열재 안에 열선, 시중에서 파는 열선 있죠. 요즘 좋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열선을 일일이 다 설치를 하실 것을 반드시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입 배관들이 다 올라가 있고, 여기다 보시면 이제 나오는 배관들이 또 따로 있죠. 요 배관이 위에 싱크대에서 나오는 요 배관이고요. 배수관이죠. 그 다음에 요 배관이 변기, 쉽게 얘기해서 토일렛에서 나와서 그레이 워터통으로 가는 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좀 복잡하지만 이 통 자체가 이제 그레이 워터, 요 반대편에가 블랙 워터입니다. 요 하나가 다 200리터짜리죠. 그래서 400리터의 물이 들어가면은 받아주는 것도 400리터는 일단 받아줄 수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어떤 쓰다 보면 청수를 그레이 워터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블랙 워터가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블랙 워터입니다. 화장실 쪽, 저희 같은 버스 같은 경우는 블랙 워터가 많이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그레이 워터가 반 정도 찼다면은 나머지 반 정도는 블랙 워터 쪽에 들어가 있죠. 근데 대부분 3분의 1 정도가 보통 그레이 워터가 되고요. 변기가 옛날 구형 방식이다 보니까 그 블랙워터 쪽이 훨씬 더 많이 차는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래서 지난번에 드레인 영상, 그 블랙워터에 물을 빼는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랙워터를 쉽게 빼기 위해서 물의 그 비중을 좀 많이 늘렸죠. 그래서 거의 어떤 그 희석된 블랙워터가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즘 나오는 어떤 지붕에 설치하는 솔라 파넬, 태양광 충전이죠. 그 다음에 기타 주행 충전 장치, 배터리를 이용한 어떤 그 장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든 것들이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어떤 전기양 정도를 생산해 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분명히 쓰다 보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 용량 자체가 커버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로 좀 요리를 좀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온수를 좀 많이 썼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좀 많이 가동을 했다든지, 분명히 많이 쓴 만큼 쉽게 얘기해서 배터리 시스템 바닥이 납니다. 그럼 그걸 다시 충전시키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간, 많이 필요할 땐 10시간, 좀 짧게 하면 5시간 정도는 충전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결국은 즉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기입니다. 오지에서는 정말 기름만 있으면 무한정 돌아갈 수 있는 이 발전기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다 안 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발전기인데 이거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기름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가 들어가는 게 한 10리터? 10리터에서 한 12리터, 좀 많이 넣으면 15리터 정도 넣는데요.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웬만한 전기 안에서 쓰면서 보통 24시간 정도는 넉넉하게 씁니다. 물론 기름값은 한 2만원 정도, 지금 시세로 한 2만원, 조금 안 될 때도 있고요. 2만원 넘을 때도 있지만, 그 정도 감안하시면 오지에서 이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문화생활을 하면서 2만원 정도면은 그렇게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수 데피고, 각종 가전제품 다 쓰고, 발전기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선이 따라 들어간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선이 다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저도 안 했다가 다 떨어 터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반드시 배관이 들어가면 열선을 이런 식으로 테이프로 이 면에다 붙여가지고 반드시 열선이 따라 들어가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촬영을 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이 튀어나오죠? 여기 이 부분이 금이 같네요. 물방울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거 어쩐지 물이 한 방울씩 샌다 했더니 요게 촬영하느라고 이렇게 좀 만졌더니 요 부분이 이제 살짝 갈라지기 전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갈라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라내고 요 부분을 잘라내고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네. 다 찾긴 찾았는데 용도가 이게 안 맞네.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야 요 부분을 커팅을 하고 연결을 하죠. 철물점을 갔다 와야 되겠네. 세상이 이렇게 좋죠. 그립을 해요. 조금 세지 않죠? 다시 한번 다 점검해봐야 돼. 그때 그 온수보일러 폭발 사건, 그 사건 이후로 보시다시피 인슐레이션 했던 이 보온재가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었죠, 관에. 그래서 일부분 다 교체를 했는데 요 관만 교체를 안 했더니 드디어 이게 또 속을 새기네요. 역시 대충은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하면 보기가 좋은데 대부분 그 벙커에 설비를 해 놓으신 분들 보면 안에가 훤히 들여다 보이게 이렇게 마감 처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신경 조금만 쓰시면 보시다시피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버스에서 뜯어낸 재료들입니다.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도 말씀드리기 손잡이, 손잡이처럼 보이지만 요거 아까 그 몰딩 버스 위에 짐 천장 거기에 달려있던 몰딩을 뜯어서 제가 나름대로 구부린 거죠. 구부려서 손잡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돈이 별로 안 들어갔죠,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온수나 냉수, 그 다음에 이제 워터 쪽은 물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냉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온도를 유지할 것인가, 더운 공기를 올라오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 냉방하고 온방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침실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침실편에서 보통 전기 히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장에 달려 있는 그 냉온풍 겸용 그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침실에서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그때 거실편에서 말씀을 드렸었던가요? 바닥에 전기 필름, 전기를 꽂으면 바닥이 뜨뜻해지는 그거를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에어컨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그 다음에 벙커에서 말씀드렸던 에어컨, 그 실외기를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말씀드렸던 그 슬러시 머신 기계 그 부분에 가려져 있던 거를 제가 뜯어서 모양을 내느라고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이제 팬이 보이실 건데요. 환풍기 보이시죠? 저 팬도 용도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때 인버터 쪽에 열이 엄청나가지고 그 인버터를 식혀주는 용도로 저걸 지금 거꾸로 달아서 이제 사용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썼던 배터리 시스템을 이용한 어떤 그 배선들이 보이시죠? 빨간색, 그 다음에 검정색 충전 시스템을 위한, 지금 배터리를 다 뜯어낸 상태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말씀드리죠. 요거는 버스에서 뜯어낸 히터입니다. 프리히터 쪽에서 나오는 히터인데, 요거 하나를 뜯어서 보시다시피 여 밑에다가 벙커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히터가 버스에는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이 벙커에 들어와 있습니다. 용도는 겨울철 주행할 때 모든 시스템들을 얼지 말라고 이 히터 바람이 이 벙커를 뜨뜻하게 데핍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이 히터 하나가 이 벙커를 거의 뭐 사우나라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요. 아무튼 들어오면 훈훈할 정도로 얘가 데펴줍니다. 그 정도로 이 파워풀하죠, 이 버스 히터. 절대 버리지 마실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블랙워터 통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워터 통 양쪽에 200리터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은 인버터 쪽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 컨트롤 선이었던데 지금 뜯어 놓은 거고요. 모든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스템에 내 어떤 그 용량들이 어느 정도로 좀 사용이 되어져 있고, 어느 정도로 좀 받아져 있고, 또 어느 순간에 빼야 되고 다시 공급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그 캠핑카 오너분들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고요. 잘 보시면 저쪽으로 배관, 배수 배관이 하나 나가 있고, 또 이쪽으로 배수 배관이 하나 나와 있죠.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간에 직결로 연결시켜주는 파이프가 하나 있고, 중간에 전체를 컨트롤하는 밸브를 하나 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블랙워터를 청소를 하고 난 뒤에 저쪽에 있는 그레이워터 쪽 물을 이쪽 블랙워터 라인 쪽 관 쪽으로 다시 한번 내보낼 수 있도록 하면 저 그레이워터로 이 관을 충분히 다 청소할 수 있다는 거,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직결관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 저쪽 밸브와 이쪽 밸브 사이에 직결관을 해놓고 저쪽에서 나오는 물을 이쪽으로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면 저 그레이 워터를 씻은 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복춘이에 대한 그 설비라든지 어떤 유틸리티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런 모든 설비들을 버스 벙커라고 하는 곳에 구상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분입니다. 어떤 구성품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나름 정형화되어서 나와 있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비중을 둔 게 남들보다 많은 무리였기 때문에 청수 탱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였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버스 앞쪽에 지금 저 노란불 나오는 쪽을 양쪽에 청수 탱크 2개 400리터를 이제 앞에다 싣게 된 이유는 이 생각을 했던 거죠. 버스는 뒤에가 항상 무겁습니다, 앞에보다는. 왜냐하면 뒤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물을 싣고 나갈 때 400리터를 실으면 400kg라는 얘기인데, 그 0.4톤을 뒤쪽에다가 배치를 만약에 했다면 뒤에가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가는 동안에 앞쪽은 계속 가벼운 상태로 달리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400리터를 싣는 개념으로 지금 보이시는 부분에 400리터의 배치를 앞쪽에다 한 거죠. 또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거는 물은 점점 가면서 캠핑을 하면서 쓰게 되잖아요. 쓰게 되면 뒤쪽으로 이제 그 오스통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 워터, 일반 식생활에 썼던 어떤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어떤 식기세척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샴푸 정도, 그 다음에 비눗물 정도 같은 어떤 그런 그레이 워터가 들어가는 통은 웬만큼 어떤 그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이상, 어떤 폐수가 섞이지 않는 이상은 거의 자연적으로 저희가 그냥 배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쪽은 항상 물이 가벼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쪽하고 뒤쪽에 버스 전체에 무게 배분을 두다 보니까 청수 탱크를 앞쪽에다 설치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발전기라든지 배터리 시스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빼버렸지만 버스를 구상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시스템을 생각 안 하실 수가 없죠. 근데 그 배터리의 무게가 항상 엄청나다는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이 레이아웃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무게 배분이죠. 전체 버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골고루 널리 분포하는 개념으로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각종 위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기타 온풍기 설치하는 배관, 배선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설비들에 대한 배선이라든지 배관 라인이 어떻게 밑에 벙커까지 뚫고 내려오는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버스 밑바닥이 저희가 뭐 못 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간단한 도구면은 전부 거의 대부분 이제 합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소에 어떤 프레임만 잘 피한다면 충분히 구멍을 뚫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사사히 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육안으로 대충 보시면 버스를 조금 구상을 하셨던 분들은 아, 저런 식으로 뺐구나, 아, 저렇게 설치를 하는구나 하고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종합적인 설비 시스템들이 모양내기식의 설비 시스템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뭔가 망가지거나 고장이 났을 때 얼마나 쉽게 들어가서 고칠 수 있는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짜실 때에 특히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중에 고장이 어느 한 부분이 났을 때에 내가 이거를 뭘 드러내고 어떻게 들어가서 수리를 할 것인가에 따른 어떤 그 AS 후속 대책도, 그 후속에 따른 어떤 그 수리 방안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전체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융화돼서 위에다가 뭔가를 공급해주는 설비가 잘 말을 들어야 안에서 사람이 편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설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하신 생각, 뭐 어느 정도 잘 해놨겠지 라고 기성품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 번 더 설비가 얼만큼 우리한테 편안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특히 버스를 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기존의 캠핑카, 중고 캠핑카를 사서 다시 그걸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어떤 구성품을 안에 넣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레이아웃 배치를 하고, 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물의 용량을 어느 정도로 하고 배수의 용량은 어느 정도로 하고 어떤 식으로 물을 뺄 것인가, 이게 캠핑카의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온풍, 냉풍, 기타 배터리 시스템 이런 거는 워낙 요즘 나오는 기성품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레이아웃 부분과 구성에 따른 컴포넌트가 빠지는 거, 어떤 걸 끼워놓고 어떤 걸 안 끼워놓느냐, 요거에 따라서 캠핑카는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캠핑카의 어떤 그 인테리어, 내장, 어떤 그 다음에 구성품의 어떤 메이커, 이거를 보시기보다는 이 캠핑카 안에다 내가 뭘 싣고 어떻게 레이아웃을 짤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캠핑카 유틸리티 편 1편, 2편을 관람해 주신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좋은 어떤 내용으로 머릿속에 구상을 많이 했는데 영상을 좀 몇 번 지웠다가 다시 찍고 지웠다 다시 찍고 하니까 중간에 뭐 빠진 내용도 좀 많고요. 좀 어설픈 영상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시청자나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에피소드로 떡배가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